안녕하세요. 저는 세종 스포츠 정형외과의 차민석이라고 합니다. 아마 선수들 분 중이나 아니면 지도자분들 중엔 아니면 이제 중고등학교 선수들 그런 분들은 아마 저희 병원에 와본 사람들이 많을 겁니다. 저희 병원은 서울 세종대학교에 있고요. 주로 이제 스포츠 선수가 거의 80% 정도를 진료를 보고 있습니다. 오늘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이제 우리 애들도 있지만은 사실은 이제 학부모님들한테 말씀드리고 싶은 게 있어서 제가 이 자리를 좀 만들어 달라고 부탁을 드렸던 겁니다. 이유는 우리가 선수들 생활하는 동안에 부상이 가장 큰 적이고 부상으로 인해서 너무 마음 아픈 일이 발생해서 그런 거고요. 우리 애들 초등학교 때까지 생기는 원인의 가장 첫 번째 원인은 과사형입니다. 과사형이란 거는 결국 내 나이에 맞지 않게 운동량이 많아서 그런 겁니다. 그래서 보통은 이제 과사형이 생기면 어떤 일이 생기냐, 우리가 정상적인 조직이 있는데 손상을 입으면 그 손상된 조직이 없어지고 나머지 정상 조직이 원래 하던 일을 다 맡아서 해야 되기 때문에 정상적인 조직이 또 망가지고 이런 일이 계속 가속화돼서 부상이 악화되기 때문에 부상이 생겼을 때는 충분한 휴식을 취하게 하는 게 좋습니다. 우리 애들은 이제 막 성장하고 성숙을 하잖아요. 우리 부모님 마음속에는 애가 잘 크고 있으니까 뭐든지 잘 낫겠다 이런 생각을 할 수가 있는데 오히려 반대로 생각을 하셔야 됩니다. 지금 우리 나이에 있는 애들은 성장하고 성숙을 하기 때문에 우리 몸은 여기에 집중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부상이 생겨버리면 성장과 성숙 자체도 나빠지고 다 나빠지기 때문에 이런 성장과 성숙 자체가 어린이 부상의 가장 중요한 요인이라고 생각을 해야 됩니다. 또 요즘에 조기 교육을 시키거나 아니면 개인 특성 교육을 또 시키잖아요. 그러면은 우리 애들한테 과연 좋은 것인가 그걸 고민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예를 들면 축구 선수로 키울 거니까 축구 조기 교육을 하면 축구 선수로서 성공하는데 확률이 올라갈 것인가? 꼭 반드시 그렇지는 않습니다. 이제 미국에서 NBA 선수들을 갖다가 조사한 게 있습니다. NBA에서 아주 탑 레벨이 된 선수를 갖다 조사해 보니까 어릴 때 농구도 하고 축구도 하고 럭비도 하고 공부도 하고 이렇게 여러 가지를 갖다 골고루 했던 친구들이 오히려 나중에 NBA 탑 레벨이 되는 확률이 높다는 거죠. 반대로 생각해 보면 어릴 때 너무 한 가지, 그러니까 축구를 한다고 해서 축구를 좋아한다 해서 축구만 조기 교육을 시킨다 그런다 해서 반드시 축구 선수로서 성공할 거다 확률이 올라가지 않다는 겁니다. 단 예외는 있습니다. 체조 선수, 무용, 발레 여기는 약간의 그거는 이제 예외고요. 그 외의 종목에서는 골고루 시켜주는 게 좋기 때문에 축구 선수로서 대승하길 바라지만은 축구만 조기 교육 시키지 마시고 공부도 시키고 음악도 시키고 농구도 시키고 야구도 시키는 게 오히려 골고루 발전을 할 수 있는 좋은 밑거름이 되는 거라고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어느 정도의 어느 강도로 시키면은 부상이 생기지 않을 건가 이런 것들을 통계로 본다고 하면 우리 아들 딸들이 지금 8살이면 일주일에 8시간에서 10시간 정도가 가장 좋습니다. 운동 시간이. 그게 넘어가는 순간 부상의 확률이 올라갑니다. 고등학생이 됐을 때는 20시간을 시키나 25시간 시키나 부상의 확률의 변화가 별로 없는데 그 전에 특히 초등학교 나이까지는 운동의 시간이 부상을 올리는 확실한 위험인자가 되기 때문에 그 나이 10살이면 일주일에 10시간 12살이면 일주일에 12시간 초등학생까지는 15시간을 넘지 않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저희 병원에 매일 선수들이 오기 때문에 초등학생들 너 몇 시간 하루에 운동하니? 그럼 대부분이 하루에 2시간, 3시간 한다고 얘기하거든요. 근데 2~3시간을 매일 하기 때문에 이미 12시간이 넘어갑니다. 그런데 자세히 물어보면 그 위에 또 보강 운동이 있고 보강 운동 플러스 조기 교육을 위한 개인 운동이 또 들어가죠. 그러면 제가 자세히 물어보면 평균적으로 20시간이 넘어가는 친구들도 굉장히 많습니다. 우리 부모님 생각이 이럴 수 있어요. 이거 학교 운동은 요거, 개인 운동은 저거니까 개인 운동 빼고 얘기해 주거든요. 근데 그렇지가 않고 전체 시간을 잘 계산하셔서 오버타임이 되지 않고 오버유즈가 되지 않도록 이렇게 하셔야 부상이 안 생기라 생각을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주의 나이를 생각하시면 거기서 플러스 2, 3 정도가 가장 적당한 시간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제가 그럼 이제 이 유소년 나이에 가장 잘 생기는 부상의 부위가 어떤 거고 대처하면 되겠는지를 설명드려 보겠습니다. 첫 번째 제일 많이 오는 데가 무릎이거든요. 재활 트레이너 선생님은 지금 이렇게 안 나와 있지만은 애들 보면 이렇게 밑에가 튀어나온 게 있어요. 그래서 거기가 이제 우리 힘줄이 붙는 자리입니다. 그래서 오스고슐라트란 병이 있거든요. 우리 동그란 뼈가 설계골이라 부르고 거기에 설계골 힘줄이 붙어 있는데 애들이 축구를 슛을 계속하거나 슛을 하기 위해서 왼발로 버틸 때 왼쪽에 있는 힘줄이 버텨줘야지 강력하게 슛을 때릴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가 과도하게 자꾸 잡아당겨서 염증이 생기는 거거든요. 일종의 힘줄염인데 아직 뼈가 성장하는 뼈이기 때문에 약해서 거기에 더 많이 스트레스가 과도하게 걸 생기는 겁니다. 오스구시 병이라 불리는 병은 대부분이 아팠던 그 해에 1년 정도만 잘 지내오면 잘 낫습니다. 그러니까 저절로 잘 낫는 병이고 수술이나 이런 것들을 걱정할 필요가 없는 병이죠. 단 주의해야 될 것은 그때 우리가 어떤 처치를 해주냐는 거거든요. 아픈 통증이 있을 때는 적어도 1주에서 2주 정도는 그라운드 아웃 완전히 쉬게 해주고 일주일이나 2주 단위로 20%씩 20% 운동량을 증가시켜서 6주 정도면 대부분이 통증이 많이 가라앉습니다. 근데 그게 너무 오버로딩이 걸려서 너무 심해져 버리면 문제가 생기거든요. 그래서 나중에 결국은 후유증이 남아서 선수 생활을 하는 내내 통증을 일으킬 수가 있습니다. 또 많이 생기는 부위가 아까는 밑에 부분이었고 위에 부분이 아픈 경우도 있거든요. 여기 동그란 뼈에 거기가 아픈 것도 힘줄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그것도 마찬가지로 힘줄염이기 때문에 좀 전문적인 병화 진단을 잘 받고 처치를 해주시면 될 것 같고, 무릎에 있어서 가장 이제 어릴 때 생기는 것 중에 제일 주의해야 될 거는 무릎이 붓는 경우가 있어요. 애가 이제 왔는데 무릎을 웅직거리고 펴고 할 때 걸리는 느낌이 있는데 무릎이 부었다든지 아니면 병원에 갔는데 근처 병원에서 초음파에서 물 차 있다, 반드시 MR을 찍어야 됩니다. 관절 안에가 물이 차 있다는 건 굉장히 중요한 사인이거든요. 왜냐면은 어린 나이에 무릎에 물 찼을 경우는 연골 문제인 경우가 굉장히 많기 때문에 연골이 떨어진 경우가 많거든요. 근데 조기에 발견하면 수술 없이 잘 날 수 있는데 늦게 발견하는 순간 무릎에 연골이 떨어져서 수술을 해야 되고, 수술을 하는 순간 선수로서 생활할 수 있는 확률은 50% 이하가 됩니다. 그럴 땐 반드시 진료를 잘 받으셔야 됩니다. 그리고 또 많이 생기는 게 애들이 여기가 아프다 그럽니다. 갑자기 줄넘기를 많이 하거나 점프를 많이 하거나 갑자기 러닝을 좀 많이 하고 갔다, 그런 경우 아픈 경우 있거든요. 그런 경우 어떤 거냐면 이제 아킬레스건이 뼈에 붙는 이제 뒤꿈치 뼈가 있습니다. 뒤꿈치 뼈에 염증이 생긴 거거든요. 세버시 병이라고 부르죠. 이런 경우에도 결국 좀 한꺼번에 많이 써 생긴 거니까 그런 경우에도 소염제 먹이시고 일주일 정도 이 정도 운동을 완전히 다운시킨 다음에 그 다음에 운동을 복귀시켜줘야 굉장히 다음에 후유증이 없이 잘 쓸 수 있습니다. 이 시기 말고도 애가 만약에 한 중학생쯤 됐는데 발에 여기 날이 아프다, 발날이 아프다, 그러면 그때는 반드시 피로골절을 의심을 해야 되고 병원 가서 엑스레이 찍어보고 초기에 진단을 받으면 수술 없이 잘 날 수 있고요. 시간이 지나서 너무 늦게 진단받으면 피로골절은 결국은 수술할 수밖에 없거든요. 그래서 수술하게 되면 나사를 박아야 되고 낫는데 굉장히 시간이 한 거의 6개월 정도의 복귀 타임이 걸리기 때문에 초기에 진단을 잘 받으셔서 어디가 아플 때는 반드시 제가 방금 보여드린 것처럼 병원에 가서 진단을 잘 받고 그렇게 하셔야지 애들이 부상 없이 잘 클 수가 있습니다. 제가 오늘 말씀드렸지만 핵심적으로 기억하실 거는 그 나이에 맞춰서 시간을 잘 배분하셔 가지고 애가 오버유즈, 과사용되지 않고 부상 없이 회복을 한 것들이 가장 좋고요. 그 다음에 아까 말씀드린 이런 염증 반응이나 커가는 과정에 생기는 문제가 생겼을 경우에는 적어도 일주일 이상 애한테 충분한 휴식을 줘서 회복할 수 있는 시간을 주고 잘 복귀할 수 있도록 하셔야 돼요.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 수많은 경험을 통해서 원래는 외국에서는 무슨 문제가 생기면 2주나 4주 정도 아예 훈련을 못 시키게 되어 있습니다. 훈련을 하는 순간 경찰에 고발당하기도 하거든요. 근데 제가 우리나라에서 이거를 진행하다 보면은 제가 이런 말을 해봐야 지켜지지 않기 때문에 거기에 있는 것들 갖다가 절반을 얘기하는 거고, 제 경험에 비추어서 이 정도면 애들이 그래도 잘 낫고 잘 회복하기 때문에 말씀드리니까 꼭 기억하셔가지고 우리 애들이 부상 없이 행복하게 재밌게 운동을 할 수 있도록 부모님이 도와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